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01. 어느 날 낯선 별에 내렸습니다. 1점.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꽃잎 하나, 바람소리 하나, 노을빛 하나에도 마음이 일렁이는 사람이다. 무턱대고 감동도 잘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장성남 같은 날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으리라 믿어지는 가녀린 감성의 한 중년 여자에게 어느 날 난데없이 붙여진 암 환자라는 이름은 짐작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과 혼돈이 차츰 흐려지고 질서 또한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극강의 마음력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치유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었다. 한순간에도 제발과 전이라는 괴물 앞에 두려움으로 떨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도 없다. 이 기록들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 어떤 사람이 자연 치유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자연 치유의 이론과 지식에 대해 다룬 책들은 많고 많다. 다시 말해 정보는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정보와 지식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 살아내는지가 치유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도 많은 치유 사례들에 더하여 또 하나의 고유한 치유의 예시와 데이터로서 읽힌다면 보람될 것이다. 둘, 따라서 그 자연치유 과정의 주체는 나다. 병원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지혜롭게 활용한 후 종국에는 치유 적합적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치유 적합적 삶을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분별과 판단, 선택과 행함을 이끄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자연치유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고 균형 잡힌 치유가 시작된다. 따라서 암 환자가 되었다면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가 지혜와 확신으로 다져지고 삶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셋, 내 몸은 경이로울 만큼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을 가진 최고의 명의이며 비교 불가의 힐러 또는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확신 또한 자연 치유 여정의 핵심이다. 넷, 암의 치료, 가로 증상 치료, 가로가 아닌 치유, 가로 원인 제거, 가로는 방법론에 앞서 자연 치유 철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암의 발생과 치유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그 지식과 지혜를 삶으로 가져와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 철학이다. 그렇게 지속된 삶을 통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암은 죽음을 예고하는 병이 아니며 치유적 합적 조건과 환경만 갖춰주면 치유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수술 후 8년 차에 이른 내 삶의 증언이다. 다섯,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치유 적합적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 환경과 선택에 의해 변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유전자 변질의 끝판왕인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가로 후성 유전학 가로. 여섯, 암은 생활습관병이고 전신성 질환이다. 그런 암을 다스리는 오래되고 검증된 치유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쁜 일에 나쁜 일만 있지 않으며 나쁜 일이 좋은 일 되게 하는 마법이 있다는 사실. 이 얘기들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차례로 쓰여졌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며 출간이 이렇게까지 미뤄진 이유는 출간
스트레스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다. 첫 책이 출간되던 해 12월에 유방암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 책의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가위에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과연 출간이라는 과정까지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등의 중압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이후 태고와 투고 과정, 출간 이후 출판사 주도의 저자 인터뷰, 홍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밤낮을 거꾸로 사는 무리를 이어갔다. 특히 매일경제의 이 작가의 숲 앤 길 앤 이란 주제로 컬럼 10꼭지를 연재하는 과정에서는 10꼭지 달을 낮밤을 꼬박 새가며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날밤을 꼬박 새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 다음 꼭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데도 어찌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었었다. 밤만 되면 초롱초롱해지는 내 오래되고 못된 의식의 흐름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암세포는 최소 0.5에서 1cm 크기가 되어야 검사상에 잡힌다고 한다. 그 크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 가까이 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강의들에서는 10에서 15년 가까이라고도 들었다. 책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걸로 기억된다. 그러니 그 몇 개월 동안 그 모든 일들이 내 몸속에서 일어난 건 아닐 것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몇 달 동안 그런 무리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 뿌리가 그 시기에 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암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결과라는 내용의 강의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으니 언젠가 더 나이 들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해 12월에 난데없이 내 삶으로 뛰어든 암이라는 불청객을 마주하고서도 바로는 그 배경들에 대해 원인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많은 책을 읽고 강의들을 듣고 공부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내 경우를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르고 몸과 마음을 이루는 형질과 상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았고 그런 결과에 이른 사람이다. 그 점이 자꾸 내 마음을 붙잡았다. 절대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을 헤쳐가야 하는 나를 든든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예전의 내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 날밤을 자주 새지는 않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 주로 글이 써지는 건 여전하다. 첫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서 스토리로 이어지는 부분은 수술 다음 해에 대부분 쓰여졌다. 집 앞에 있는 산을 매일 오르내리며 양지바른 숲길에 멈춰서서 주로 썼다. 그 이후로 7년 차에 접어들어 쓰여진 세 번째 챕터와 출간에까지 이른 과정이 길어졌다. 어쩌다 보니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5년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기기도 되었다. 첫 관문을 안전하게 통과한 기쁨에 대해 이제는 오히려 이 치유와 성장의 기록들을 펴낼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게 된 듯하여 그 의미도 담게 된다. 수술한 다음 해에 첫 초고를 쓰기 시작하여 이어가던 때의 나와 8년째를 살고 있는 지금의 나는 여러모로 다르다. 그때 썼던 내용을 고쳐야 하나 싶은 부분도 있다. 고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그때 당시의 내가 나름으로 소중하다고 느껴져서이다. 조금씩 변화해 간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도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기록들은 치유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보의 기록일 수도 있다. 햇살이 따사로이 비쳐드는 숲길마다 멈춰서서 그 기막힌 마음을 글로 풀어내어야만 숨이 쉬어지던 비실댔고 병색이 완연했으나 그 마음의 심지만은 나름 굳었던 낯선 별 여행자를 이제 불러낸다. 언젠가 지구별에 다시 굳굳이 서서 그 별에서의 여행기를 세상 속으로 담담히 불러낼 날이
올 줄 알았다. 간절히. 그리고 꿈꾼 것들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들을 관통하며 그 시간 속의 모든 일들을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겪어낸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그대로 했을까. 그녀가 빼먹은 한 마디를 보태어겠다. 오늘의 내가 나는 더 좋다. 발효된 시간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모든 경험은 선물이다. 여기에 와서 삶을 경험하기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니 말이다. 이제와 돌아보건대 나는 암을 알았던 것조차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것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자리니. 2점.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할 예감. 암이라니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다니. 처음 느낌은 그런 거였다. 그때 동네 병원에서 받은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혹이 있는데 모양이 아주 안 좋네요. 대학병원 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라는 거였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슴을 열어젖히고 초음파 검사를 위에 누워있으면 두려움을 느낀다. 혹시 하는 생각에서다. 그날 2년마다 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다 마치고 결제를 하려다가 추가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다고 신청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4년 전 처음으로 해본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같은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였다. 가슴에 미세 석회랑 치밀 조직이 많아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별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다. 유방 치밀 조직 같은 얘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로 느껴졌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아주 찌질한 생각을 했었다. 상술일 수도 있지 뭐라고 점점점. 내 기억으로 그때 했던 초음파 검사 비용은 8만 원 정도였던 걸로 생각된다.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니 그랬었다고 치졸한 변명을 하고 싶다.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암 진단을 받은 후 2번 한 적이 있다. 하나마나한 생각이라고 꼭 안해지지는 않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삐뚤게 받아들였으면서도 혹시 하는 불안감도 못 떨치나 보다. 분당 쪽 어느 유방 전문 병원을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 다시 한번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 병원 의사의 대답은 별거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라는 거였다. 그 생각이 나서 그 의사한테로 달려가고 싶었다. 만약 그 병원에서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 난 분명히 심각성을 느끼고 정기검진을 착실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봐 내 얘기가 맞지. 상술이라니까. 안도감으로 장난삼아 남편에게 외쳤던 그 한 마디의 대가를 일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줄은 몰랐다. 기왕 이렇게 된 지금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내가 예전부터 자주 들어왔던 김창옥 강사가 펴낸 책 제목을 아프기 전부터 들어는 봤었다. 강의를 자주 듣고 있으니 책으로 사서 읽을 생각은 못했는데 주문해야겠다. 내게 준 위로에 비하면 너무 적게 치르는 보답이다. 게다가 그 한마디는 내 인생에서 실제로 될 거란 예감도 드니 그리도 열심히 찾아 듣던 강의들이 내 인생으로 징검다리 하나를 이어 붙인 듯하다. 그러니 자의식을 가지고 선택하여 보낸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얘긴 맞는 얘기 같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삶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기술이다. 허세로 가는 길. 3. 말보다 더하게 섬세하고 정확한 언어. 앞서도 얘기했듯 암이라는 비극적 소재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자주 쓰여왔다. 나 또한 그런 상황들과 어쩌다 만날 때면 암이라는 말이 어느 날 난데없이 내 인생으로 뛰어들면 어떤 느낌일까란 생각을 막연하게 해본 적은 있었다. 실제 상황으로 그 상황이 내게 확정적이
될 때까지는 두어 단계를 거친 것 같아. 맨 처음의 상황은 동네 병원 의사로부터 조직검사란 말을 들었을 때였다. 어쩐지 그 단어는 불길하고 두려운 기운을 품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들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남의 얘기들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가 대학병원 가서 조직검사 해보래. 혹이 있는데 모양이 안 좋대란 얘기를 냉장고 앞으로 부른 남편과 그 큰 아이에게 전하면서 나는 아마 반쯤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물론 온 마음 다해 오진이길 빌고는 있었다. 그러나 의사가 한 말에서 모양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다고 했던 그 아주가 마음에 걸렸다. 또 한 가지는 눈빛이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라는 내 무릎에 그럼요,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지요. 라고 답하는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주 찰나로 나를 스쳐갔던 그 눈빛에서 나는 뭔가를 느꼈었다. 아닐 것 같지는 않은 곧 예전과 다른 운명을 맞을 것 같아 뵈는 사람이라 예상하는 듯 느껴지는 점점점 그런 눈빛을 봐버린 것이다. 말보다 더하게 섬세하고 정확한 언어들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건 세월이 주는 직관인 듯하다. 그 세월만큼이나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그 세월 다음부터는 좀 아플 만한 는 하다. 건강해도 너무 건강해서 가끔씩은 불안하기도 했을까. 인생은 추와 같다고 했던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두어 번 들을 때마다 그때 나는 행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얘기가 걸렸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반대로 온 거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잠깐 누린 몇 년의 반대편이 이런 낯선 별일 줄은 정녕 몰랐다. 그리고 그 잠깐이 찰나와 같이 짧게 느껴져 억울했다. 겨우 몇 년이었다. 내가 그 추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중심을 잡고 삶의 추가 움직이는 걸 지켜볼 수 있으면 돼요. 그 비슷한 표현의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껏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추 꼭대기로 기어오르려고 노력했다.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다. 이제 이곳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왼쪽으로 와 있는 삶의 추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 된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또 무엇이 있는 걸까?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 속에 존엄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의 경험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배달된 초청장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행복도 휴식이 필요해요. 4점 개운한 결론 유방암. 두 번째 상황은 분당의 어느 대형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너무 늦게 잡아주어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로 진료 날짜를 맞춰 찾아간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였다. 나는 지금까지 오는 상황을 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서 왔는데 그 병원도 그랬었다. 분당 쪽 병원에서 돌아와 친정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여서 일단 부탁을 해놓은 후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다. 유방외과 수술 분야에서 알려진 의사이길 바라며 찾아보던 중 서울 쪽 어느 병원 유방외과 피의사를 알게 되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맘모톰 수술의 권위자로 확인되었다. 전화를 해보니 다음 날로 바로 검진 날짜를 잡아주었다. 그 병원에서 다시 한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특진 담당 의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앞에 불안하게 앉아 있는데 한참을 찡그린 얼굴로 말도 없이 앉아 있던 의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이 아닌 걸로 나왔네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정말이요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종양이 맞을 텐데 이상하네. 다시 해봐야지 뭐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검색해 본 결과로는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아래였는데도 담당 의는 반말 비슷이 말을 했고 건의가 느껴져 대하기가 편치 않았다. 다시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며 부디 아니길 간절히 빌었다. 며칠 뒤인가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담당의는 아주 개운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맞네, 잘 됐어.
그래야 수술이 복잡하지가 않지. 안 그러면 수술 도중에 다시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아주 복잡해져요. 잘 됐어. 담당 의료는 개운하게 잘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아니었다. 자신의 부인이나 가족이어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처음 검사 결과를 보며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아닐지도 모르니 부디 아니길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걸까? 의사 입장을 환자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환자 입장의 얘기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어쨌거나 두어 번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론은 1.9cm 크기의 유방암 1기였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무 데도 전이된 곳이 없는 원발상 종양 가로 원래 그 자리에서 처음 발생된 암 가로 이라고 말하였다. 원발성이란 말도 그 당시에는 몰랐던 말이고 후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말이다. 그때는 내가 첫 책 내 안에 꿈 있지를 낸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바로 앞에 저자가 강연회가 잡혀 있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저자 강연회를 미루거나 펑크낸 작가는 없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하면 그런 불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2, 3일 후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었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이 있다.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5점 진짜 마음 하나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